예, 저희도 신중하게 보도를 합니다만 사실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냥 있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죠. 유영원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좀 간단한 개념부터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전술핵 재배치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이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네. 무슨 뜻입니까? 확장 억제는 영어로 이제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데 그게 예. 세 가지 개념입니다. 예. 우리 흔히 하는 해구산, 예. 그외 이제 미사일 방어, 예. 그다음 재래식 정밀 타격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핵밖에 없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게 확장 억제 중에 해구산 관련 부분이고요. 예. 이 해구산은 결국 핵무기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핵무기를 운반하는 이제 전략 자산이 이제 상시 배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자꾸 늘어나면 곤란해지니까 우리가 대신 지켜주겠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네. 오늘 주미 대사가 창의적 해법을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럴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이 이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예. 사실 한나라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획기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 정부와 다른 이제 이런 대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미국의 이제 핵무기를 예를 들어 북한의 핵 사용 시 보복할 때 ICBM이나 이런 걸 언제 어떻게 발사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몰랐는데 이거의 운용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략해서 상시 배치 그리고 한국형 핵 공유 이런 것들이 나름 이제 창의적인 방식의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기자 보기에는 네. 이제 소위 이제 나토식 핵무기 공유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네. 우리 전폭기의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토식 핵 공유는 나토 회원국 내에 5개 국가 내에 핵무기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비옥실 핵폭탄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전술핵 재배치와 마찬가지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전술핵 재배치 외에 다른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국형 핵 공유란 말이 나오는데 예. 우리 F-35가 이 미 B-61 전술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평상시에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정부와 실질적인 핵 공유를 네. 요청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것은 네. 역시 전략자산 상시 전개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아침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 확장 억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현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국형 핵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미측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측에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한국형 핵공유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그게 이제 가능성 높은 그러한 그 방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우 대답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또 유영훈 기자도 뭐 생각을 다 밝히긴 어렵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왜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NPT 예. 핵 비확산 체제 그 틀을 유지하려는 게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그 강대국들의 그런 예. 기본 입장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확장 억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런 예. 면에서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핵무장은 아까 우리 신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기 때문에 현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일본처럼 마음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무장 잡재력을 확보하는 방안 예. 이런 핵 관련 게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비핵 수단으로는 한국형 삼축체계가 지금 계속 우리 추진해온 건데 예. 지금 그 한계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직접 때려부시는 하드킬 외에 우리 이제 미국에서도 나왔던 사이버 전자전을 활용해서 무력화하는
이거 우리 소프트 스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더 추가해서 일종의 이제 사축 체계로 강화하는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미사일 조금 전에 보도 보면 현무는 낙탄 사고가 났고요. 에이테크스도 신호가 끊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미사일이 왜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미사일이 보통 20억에서 탄도미사일은 40억 원까지 합니다. 예. 지난번 현무투시는 한 발에 한 40억 원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비싸다 보니까 2017년 이전에는 실제로 우리가 미사일을 직접 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북한 도발 때 미사일을 쏴보는 건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비밀이지만 수백 발의 이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그 검증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가급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사 무기는 실패를 통해서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예. 우리가 정말 우리 미사일 믿기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영훈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